안녕하세요. 자연수의 혼합계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배웠는지 복습과 문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해 봅시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덧셈과 뺄셈을 다음으로 계산했습니다. 단, 곱셈과 나눗셈끼리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했었죠. 덧셈과 뺄셈 또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했었습니다. 그리고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했었습니다.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1등은 괄호입니다.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합니다. 다음으로는 덧셈과 뺄셈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모두 이제 잘 이해되었겠죠? 오늘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풀어보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교과서 22쪽, 23쪽을 풀어주세요. 1번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계산하는 부분에 동그라미표 하세요. 첫 번째로는 괄호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식에서는 괄호가 없네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곱셈, 나눗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식에서 곱셈과 나눗셈이 있나요? 네, 곱셈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곱셈부터 가장 먼저 계산해 주어야겠네요. 그래서 답은 8 곱하기 3에 동그라미를 쳐주면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28 빼기 괄호 4 더하기 11입니다. 첫 번째로는 괄호를 계산해야 합니다. 4 더하기 11은 15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곱셈, 나눗셈을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곱셈, 나눗셈이 없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덧셈, 뺄셈을 계산해야 합니다. 뺄셈을 해주겠습니다. 28 빼기 15는 13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맨 먼저 괄호를 계산해 줍니다. 이 식에는 괄호가 없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곱셈, 나눗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이 식에서는 나눗셈과 곱셈 모두 있네요. 이럴 때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해 주면 됩니다. 먼저 32 나누기 8을 하면 4가 나오고 곱하기 3을 해주면 12가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괄호를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10 빼기 3은 7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곱셈, 나눗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이 식에서는 곱셈이 있네요. 두 번째로 곱셈을 계산해 주면 74 더하기 28이 됩니다. 마지막은 덧셈, 뺄셈을 해주면 됩니다. 이 식에는 덧셈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74를 더해주면 답은 102가 됩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괄호를 계산해야 합니다. 14 더하기 26은 40입니다. 두 번째로는 곱셈, 나눗셈을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나눗셈이 있네요.
40 나누기 4는 10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덧셈, 뺄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이 식에서는 뺄셈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3을 빼주면 답은 7이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계산 순서에 맞게 기호를 차례대로 써보세요. 첫 번째는 괄호입니다. 괄호를 첫 번째로 해야겠죠? 그래서 니은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두 번째는 곱셈, 나눗셈을 해야 합니다. 이 식에서는 곱셈도 있고 나눗셈도 있네요. 이럴 때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해주면 됩니다. 곱셈이 나눗셈보다 앞에 있으니 곱셈을 먼저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디귿입니다. 다음으로 나눗셈을 해주어야겠지요. 그래서 다음은 리을입니다. 곱셈, 나눗셈을 다 해주었으니 덧셈, 뺄셈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식에는 뺄셈도 있고 덧셈도 있네요. 이럴 때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해주면 됩니다. 뺄셈이 덧셈보다 앞에 있으니 뺄셈부터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기억입니다. 마지막으로 덧셈을 해주어야겠지요. 그래서 미음이 마지막이 됩니다. 순서는 니은, 디귿, 리을, 기역, 미음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글로 된 문제네요.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량은 몸속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양입니다. 표를 보고 연수가 점심에 먹은 간식의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서 구해보세요.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연수가 점심에 먹은 간식의 열량입니다. 밑에 표를 보면 왼쪽에는 간식별로 열량이 나와 있네요. 오른쪽에는 연수가 점심에 먹은 간식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연수가 점심에 먹은 간식의 열량을 구하면 되겠네요. 먼저 한글로 식을 세어보겠습니다. 연수가 점심에 먹은 간식에 킬로칼로리를 모두 더해주면 됩니다. 요구르트 1개에 딸기 400g, 피자 1조각을 모두 더해주면 연수가 점심에 먹은 간식의 열량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왼쪽 표를 이용해서 숫자식을 세어보겠습니다. 요구르트 하나에는 75kcal, 딸기 100g당 22kcal이므로 딸기 400g을 구하기 위해서는 22에 4를 곱해야 합니다. 피자 8조각이 1600kcal이니 피자 1조각을 구하려면 1600에서 8을 나눠주면 됩니다. 이때 22 곱하기 4와 1600 나누기 8은 먼저 계산해 주어야 하니 괄호를 쳐줍니다. 물론 이 식에서는 괄호를 쳐주지 않아도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수를 줄이기 위해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괄호를 계산해야 합니다. 괄호가 2개 있네요. 그럼 앞에서부터 계산하겠습니다. 22 곱하기 4는 88이 됩니다. 두 번째 괄호를 계산하겠습니다. 1600 나누기 8은 200이 됩니다. 다음으로 곱셈과 나눗셈을 해주겠습니다. 남아있는 곱셈과 나눗셈이 없네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덧셈과 뺄셈입니다. 덧셈이 두 개가 있네요. 이럴 때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주겠습니다. 75 더하기 88은 163이 되고 163에 마지막으로 200을 더하면 답은 363이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지혜는 12살이고 동생은 지혜보다 6살이 어립니다. 아버지는 동생 나이의 7배보다 2살 많습니다. 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봅시다.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의 나이입니다. 이를 구하기 위한 단서는 밑줄 쳐진 부분을 보면 됩니다. 지혜가 12살이고 동생은 지혜보다 6살이 어린데 아버지는 동생 나이의 7배보다 2살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식을 세우기 위해 한글로 먼저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아버지 나이는 동생의 나이에 7배라 했으니 곱하기 7을 해주고 2살이 많다고 했으니 더하기 2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 한글식을 숫자로 바꿔보겠습니다. 동생은 지혜보다 6살이 어리다고 했으니 12에서 6을 빼주면 되겠네요. 이때 12 빼기 6을 먼저 해주어야 하니 괄호를 꼭 쳐줍니다. 다른 것은 숫자를 그대로 적어주면 식이 완성됩니다. 곱하기 7 더하기 2를 하면 됩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괄호를 계산하겠습니다. 12 빼기 6은 6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곱셈 나눗셈을 계산하겠습니다. 이 식에서는 곱셈이 있네요. 곱하기 7을 해주면 42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덧셈 뺄셈을 해주겠습니다. 더하기 2를 해주면 44가 됩니다. 아버지의 나이는 44살이 되겠네요. 6번 문제입니다. 수카드 1, 2, 6을 한 번씩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식을 만들고자 합니다. 계산 결과가 가장 클 때와 작을 때를 각각 구해보세요. 24에 어떠한 수들을 곱해서 나눴고 어떠한 수를 더했네요. 그럼 가장 클 때부터 생각해 봅시다. 빨간색 밑줄이 그어진 부분에 주목해 주세요. 여기에 있는 수가 작아야 큰 수가 나올까요? 커야 큰 수가 나올까요? 네, 나누는 수가 작아야 큰 수가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4조각의 피자를 2사람이 나누는 거와 8사람이 나누는 것 중 어떤 게 더 많이 먹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누는 수가 작아야 숫자가 큰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1, 2, 6 중 두 수를 곱해서 가장 작은 수가 나오는 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 곱하기 2는 2네요. 2 곱하기 6은 12네요. 1 곱하기 6은 6이네요. 어떤 게 가장 작나요? 네, 1 곱하기 2가 가장 작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괄호에는 1, 두 번째 괄호에는 2를 넣어주면 됩니다. 1과 2의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2, 1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카드를 마지막에 써주면 되겠네요. 마지막 빈칸에는 6을 써주겠습니다.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괄호부터 계산하도록 합시다. 1 곱하기 2는 2가 됩니다. 두 번째로 곱셈, 나눗셈을 계산해 주도록 합시다. 이 식에는 나눗셈이 있으니 나눗셈을 계산해 주겠습니다. 24 나누기 2는 12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덧셈, 뺄셈입니다. 6을 더해 주겠습니다. 답은 18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는 18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작을 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빨간 밑줄에 집중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수가 커야 작은 숫자가 나올까요? 작아야 작은 숫자가 나올까요? 네, 나누는 수가 커야 합니다. 나누는 수가 크면 클수록 작은 수가 나오겠죠? 나누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피자를 적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6 중에 두 수를 조합해서 가장 큰 수를 만들어 봅시다. 1 곱하기 2는 2, 1 곱하기 6은 6, 2 곱하기 6은 12네요. 어떤 수가 가장 큰가요? 네, 2 곱하기 6이 가장 크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빈칸에 6, 두 번째 빈칸에 2를 넣어주면 됩니다. 물론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빈칸에 2, 두 번째 빈칸에 6을 넣어주어도 됩니다. 6, 2가 들어갔으니 남은 1을 마지막 빈칸에 넣어주겠습니다.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괄호 안부터 계산하겠습니다. 6 곱하기 2는 12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곱셈, 나눗셈을 계산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나눗셈이 있으니 나눗셈을 계산하겠습니다. 답은 2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덧셈, 뺄셈을 하겠습니다. 더하기 1을 하면 답은 3이 나옵니다. 가장 큰 수는 18, 가장 적은 수는 3이 나오게 됩니다. 총 정리 다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1등은 괄호입니다. 두 번째로는 곱셈과 나눗셈을 합니다. 단, 곱셈과 나눗셈이 많을 때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덧셈과 뺄셈을 하면 됩니다. 단, 덧셈과 뺄셈이 많을 때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이것만 알면 핵심을 정확히 이해한다고 할 수 있으니 총 정리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게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머긴스 게임 영상을 보고 가족과 친구와 함께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혼합 계산을 연습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1단원은 끝이 났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2단원에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